내가 40세 이후부터 콩팥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병을 미리 알아채기가 어려운 이유는 안타깝게도 콩팥 기능이 한 15% 정도까지 감소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초기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콩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잘 아시는 것이 이제 소변을 만들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입니다. 몸에서 생겨있는 여러 가지 대사 산물들을 배설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것인데 몸에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알아서 내보내고 부족하면 다시 재흡수를 해서 내보내지 않고 해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시켜준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이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르몬 기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혈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잘 만들게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 콩팥에서 하고요. 또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또 물질이 나와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고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콩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호르몬 기능도 콩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콩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면 이 3가지 기능이 모두 다 천천히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서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지게 되면 이 3가지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질수록 복용해야 되는 약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는 크게 구분을 하자면 콩팥 속에 병이 생기는 경우와 콩팥 바깥에서 병이 생겨서 콩팥이 공격당해서 나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로 나빠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병과 고혈압인데요. 당뇨병은 혈당의 대사 산물들, 찌꺼기들이 콩팥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보통 5년, 10년에 걸쳐서 축적이 계속 되게 되면 단백뇨가 생기고 콩팥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고혈압 때문입니다. 이제 콩팥은 사고체라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혈압 때문에 높은 압력이 그대로 모세혈관에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콩팥이 견디다 못해서 딱딱해지는 경화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나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콩팥 속에서 생기는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고체 신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 속에 만성 염증이 계속 생겨서 그 염증 세포들 때문에 콩팥이 제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이 있고요. 물혹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나타나는 반항신이라는 병들이 있습니다. 콩팥병 증상 중에 초기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적색뇨인데요.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적색뇨로 나타날 수가 있고, 혈뇨는 사실 정확한 진단은 소변을 현미경으로 봐서 거기에 적혈구가 5개 이상 보이느냐를 가지고 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갛게 본다고 해서 다 혈뇨는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빨갛게 보이는 경우, 또 약물 때문이라든지 드시는 음식과 연관돼서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 약과 연관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색깔이 좋아지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봤는데 실제로 이제 적혈구가 보여서 혈뇨로 진단이 된 경우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적인 원인 진단을 찾아야 되겠죠. 또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거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드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인데요. 계란 여러분 이렇게 풀 때 막 이렇게 저어보면 거기서 거품이 생기잖아요. 소변에 이제 단백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거품이 생깁니다. 단백질이라는 성분은 몸을 붓지 않게 해주는 몸에 필요한 성분인데 콩팥에 병이 생겨서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거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품은 대개 이제 변기를 내려도 계속 거품이 남아 있거나 맥주 거품 같은 그런 자잘한 거품들이 계속 있거나 하는 거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콩팥이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변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것이 콩팥이 나쁠 때 생기는 알부민뇨라는 것인 경우에는 콩팥 때문일 수 있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품뇨가 있다면 이게 콩팥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아주 예민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어떤 혈뇨나 소량의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부종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모든 콩팥에서 다 나타난다면 일찍 발견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콩팥병은 증상이 없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합병증이 나타나서 요독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콩팥 기능이 15%도 남지 않았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요독증을 가지고 내가 콩팥병을 진단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려움증이 이제 대표적인 요독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콩팥 기능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가렵다. 그럼 내가 콩팥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시기나 증상이 콩팥경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특히 4단계, 5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가려움이고 보통 약물에 잘 듣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는 가려움증이라면 콩팥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볼 수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그 자체가 요독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본적인 치료가 요독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독 증상은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요독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기의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콩팥으로 배설이 안 되어서 그게 온몸에 다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나 인지 기능 장애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지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두근거림이나 또 숨찬 증상 그리고 이제 손발이 붓고요. 신경적으로는 가렵거나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위를 잘 보시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에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거나 혹은 당뇨, 고혈압, 거품뇨, 혈뇨와 같이 콩팥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위험인자를 확인하시고 이런 증상이 동반돼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콩팥이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에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콩팥 때문에 이런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에 경색이 생겨서 급격하게 혈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콩팥이 붓는 증상이 있을 때 콩팥을 싸고 있는 캡슐이 팽창되면서 증상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결석이 생기거나 또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당뇨병, 고혈압, 사구치의 신염, 다낭신과 같은 그런 병 때문에 콩팥에 요통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통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감염이나 결석이나 또 허혈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근골격계 질환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병이 조금만 나빠졌을 때도 금방금방 증상이 나타난다면 뭐 검사도 필요 없고 증상만 보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콩팥 기능이 한 15% 정도까지 감소하기 전까지는 콩팥이 워낙 보상을 잘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콩팥 점수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이 콩팥 속에 사구체라는 소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양쪽 콩팥에 100만 개씩 한 2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여과율을 보는 것인데요. 환산을 해서 사구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주는지를 수치화하면 한 90점 이상인 경우를 이제 가장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고요. 이 수치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질수록 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해서 90, 60, 30, 15점을 기준으로 해서 콩팥병 단계를 1, 2, 3, 4,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이고 5단계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만 하시면 사구체 여과율은 자동으로 같이 계산되어져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국가건강검진표에도 보시면 크레아틴이라는 검사 수치 바로 아래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해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콩팥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단계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콩팥병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이라는 검사를 측정하면 되고요. 소변검사에서는 혈류단백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요시험지 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서 테스트해보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다 나와 있거든요. 집에서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압 측정이나 혈당 측정도 요즘은 다 집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피검사와 소변검사만 가지고도 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콩팥병의 단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콩팥병은 굉장히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하거나 혹은 놓치거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굉장히 또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치 여과율을 연령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35세에서 40세 이후부터 콩팥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40세 이후부터 콩팥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이제 낮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니까요. 콩팥 관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4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나이가 되시면 더더군다나 위험인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결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신산통이라고 해서 출산 시에 나타나는 고통에 비유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석 때문에 아프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아프면 참지 할 수 있는 그런 통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콩팥이 그만큼 손상이 굉장히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조절할 때는 일반적인 진통제를 쓰기도 하지만 과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돌을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석이 생기게 되면 그 돌의 성분 검사나 혹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지를 되게 확인을 해서 결석의 원인에 맞추어서 식생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칼슘 수산석이 있는데, 수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석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 또 많이 생기는 것이 요산석이 또 많습니다. 요산은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대사와 연관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산적인 경우라면 내장이나 견과류나 이런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또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기저질환들 때문에 콩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사이트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부족해지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예방하는 약을 또 복용함을 통해서 돌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한 번 생겼다거나 혹은 신우신염을 한두 번 앓았다고 해서 바로 콩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해결이 되면 콩팥은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균이 들어간 것을 바로 조치를 하거나 혹은 이제 소변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면 콩팥은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거나 아니면 한 번 왔을 때 그 손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서 그 손상의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콩팥에 후유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 원인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봐서 다른 재발하는 원인이 있지 않은지를 함께 관리해 주어야지 콩팥병이 나빠지지 않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신우신염인데요.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균들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혈당이 또 잘 조절되지 않으면 탈수에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혈당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신우신염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아서 콩팥병 진행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콩팥병이 나빠지는 후유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병 관리를 위해서 교정해야 되는 생활 습관 혹은 수치들을 제가 이제 한 7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약으로 조절하는 것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입니다. 나머지 생활 습관은 소금, 술, 담배, 운동, 체중 조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각각의 인자가 콩팥을 나빠져서 투석이나 또 심혈관계 합병증 일으킬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7가지를 다 지키시지 않는다면, 잘 지키시는 분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3의 7승배만큼 위험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럼 나는 저염식은 하는데 담배를 펴도 되지 않느냐? 이건 독립적인 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으로 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은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충분한 수면 습관이 콩팥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에 생체 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콩팥도 마찬가지로 콩팥 시계가 있다. 콩팥 세포들도 이런 생체 리듬에 맞춰서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많이 하는 낮 동안에는 콩팥이 훨씬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설하는 기능이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또 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수면에 장애가 있거나 중간에 깬다든지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이제 조절하는 기능에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하는 것도 물론 콩팥병 관리에는 중요한 인자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야간뇨가 다 콩팥 때문은 아니지만 콩팥이 하는 일들 중에 요 농축 기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요 농축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생체 시계에 맞춰서 낮에는 소변을 많이 내보내고 밤 동안에 요 농축을 많이 해서 소변량을 줄여서 이제 충분한 수면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기능인데,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도 소변을 보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야간뇨는 다른 이유, 방광에 문제가 있거나 전립선에 비대가 있거나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뇨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때 이제 콩팥 기능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특정한 한두 가지 식품을 가지고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 한 가지 식품이 괜찮다면 그 식품을 가지고 병원에 직접 처방을 하겠죠. 사실 그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품군을 가지고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만성 콩팥병 단계가 감소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분들인 경우에, 칼륨 수치가 유지가 잘 되는 경우라면 칼륨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자체가 혈관 이완 효과와 나트륨 배설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드실수록 생존율이라든지 또 혈압 조절이라든지 뇌졸중이 발생을 덜 하더라, 이런 연구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단백질도 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콩팥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체중 감소와 근 감소증이 빠져서 오히려 탈수에 취약한 형태로 체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 섭취해야 되는 양의 단백질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특히 투석을 하게 되면 투석으로도 단백질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본인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양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에 들어있는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알칼리 때문인데요.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산이 배설이 잘 되지 않아서 산성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그 자체가 콩팥병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알칼리 약으로 된 것을 치료를 해서 그것을 중성화 시켜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줬더니 콩팥병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킹소다에 있는 알칼리를 많이 먹으면 좋으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알칼리화 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독성을 일으켜서 콩팥병의 진행에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딱 맞춰서 적정한 양의 알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칼리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지, 내가 지금 먹는 양이 적절한지를 보시려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석은 노폐물 제거와 수분 전해질 조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 투석은 피를 몸에서 이제 빼내어서 기계를 통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수분을 제거하고요. 전해질 균형을 맞춰서 교정이 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넣어주는 방법이 이제 혈액 투석이고요. 복막 투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복막이 또 그런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깨끗한 투석액을 넣어두면 그 투석액 속에 노폐물들이 스며 나오거든요. 복막을 통해서. 스며 나온 복막액은 다시 버리고 또 깨끗한 것을 넣고 해서 교환해 줌을 통해서 노폐물과 수분 조절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석이라는 방법은 여기에 호르몬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은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식 받은 콩팥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전에 드시던 콩팥 약들의 개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약을 굉장히 적게 먹어도 되는데, 반대로 이식은 이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또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추가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의 종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개수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내 콩팥이 병이 있는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콩팥병을 확인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피검사, 소변검사만 가지고도 쉽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콩팥병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려면 말씀드렸던 콩팥병 위험인자를 잘 확인하셔서, 위험인자는 각각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위험인자를 모두 다 잘 관리하시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